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바이브레이션 6번째 시간으로 일자두개 시스템의 응답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회전축상에 이런 디스크가 붙어 있고요. 오메가의 가속도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때 이 디스크와 축이 강체라고 한다면 원래대로면 이 축상에서만 회전을 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 강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이 휘어서 좀 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수직적으로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Y축 평면을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러한 디스크가 하나 있고요. 이 중심점을 S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 자체에도 우리가 이 중심점 S에 질량이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편심이 발생을 해서 이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진 편심을 갖는 지점에 이 질량의 중심들이 모여 있게 되죠. 그래서 이 C는 매스 센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원점을 O로 잡고요. 그러면 이 원점에서 이 축의 중심까지를 이렇게 벡터를 그어보면 이렇게 벡터가 하나 나오고 이 S에서 매스 센터까지 가는 벡터가 하나 나오면 이 매스 센터는 이 좌표계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세 개의 벡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돌아간 각도를 세타라고 놓고요. 이렇게 축을 연장해 보면 여기 각도를 이제 파이라고 두게 되면 원래 저 매스 센터는 요 디스크의 중심점 S를 중심으로 해서 오메가 T라는 요 각속도로 이제 돌게 되는데 저기를 파이로 잡았으니까 요 나머지 부분은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역시나 F는 MA를 적용을 해서 운동 방정식, 진동 방정식을 이제 뽑아야겠죠. 그러면 이 디스크 입장에서는 힘이 이제 어디서 오느냐는 이 복원력, 내가 중심에서 벗어났을 때 이 스프링 상수와 댐퍼 계수를 가지고 이 복원력을 가지고 힘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때 그 힘이 이 질량의 가속도를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먼저 이 가속도 성분을 먼저 규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RC 벡터는 지금 요 X 지점을 여기를 X 이렇게 Y로 놓으면 X에다가 편심의 코사인 오메가 T X 벡터에다가 Y 방향으로는 Y 플러스 2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변이 벡터가 만들어지고 가속도 벡터를 만들려면 요 변이 텀을 2번 미분을 하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F는 MA를 쓸 수가 있는데 힘은 네, 스프링 상수와 댐핑 계수를 가지고 이제 복원력을 만들어주면 X 방향으로 먼저 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Y 방향으로는 이제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F는 MA니까 이 질량에다가 A를 그대로 곱해주면 X 성분은
이렇게 되고 y 성분은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요 이제 두 식을 가지고 진동 방정식의 표준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X방향으로의 방정식은 이렇게 나오고요. Y방향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감소의 b는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된 값이고, 이때 고유 진동수는 스프링 상수를 질량으로 나눠서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네, 여기까지 놓고 보면 이제 방정식의 진동 방정식의 표준 형태가 나왔고, 요 각 개수들이 정의가 됐으니까 요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요 응답을 이제 요 전달함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진폭의 매그니튜드는 우리가 전형적인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전달함수를 가지고 편심에다가 내추럴 프리퀀시 b를 곱한 다음에 매그니튜드 전달함수 매그니튜드에 이렇게 곱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형태를 다시 전달함수의 진폭을 이제 따라가 보면 이렇게 루틴하게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페이즈 각도는 역탄젠트를 취해서 감쇄비와 내추럴 프리퀀시와 외부 가진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로테이팅 샤프트의 헐링 모션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이제 모든 식들이 나왔으니까요. 요거를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분류를 해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케이스로 등방성 스프링 상수를 갖는 축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제 모든 방향으로 스프링 상수가 K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추럴 프리퀀시도 동일한 값을 갖게 되겠죠. 모든 방향으로. 그리고 감쇄비도 동일한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굳이 두 개의 축으로 나눠서 구했던 값들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고,
페이즈 또한 하나의 값으로 통합이 되죠. 그러면 내 반응의 진폭은 방향에 따라 차이가 없으니까 역시나 같은 값으로 이렇게 규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면,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니까 x분의 y니까 요거를 진폭이랑 식으로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 지금 x하고 y는 진폭이 같으니까 여기 소거가 되고 탄젠트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되니까, 따라서 세타는 오메가 t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요. 한번 미분을 해주면 세타 닷은 오메가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타 닷이 오메가가 된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이 세타 닷이니까 이제 저 축의 중심 S점이 5점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그 각속도 세타 닷이 저 매스 센터가 S를 중심으로 도는 저 오메가랑 각도가 같다는 거죠. 이제 그 말은 뭐냐면, S가 O에 대해서 도는 각속도나 C가 S에 대해서 도는 각속도나 같기 때문에 이게 동기화된 형태로 회전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보면, 샤프트와 디스크가 함께 회전을 하는 거죠. 마치 리지드 바디인 것처럼 이렇게 강체 형태로 묶여서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싱크로너스 활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때 또 하나 특성은 요 OS 반경, 이 반경이 이제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ROS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니까 원래 식을 대입을 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값은 서로 이제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묶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x 오메가, 요 진폭의 매그니튜드만 남고, 이 값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러면 요 값은 우리가 오메가가 정해졌다고 치면, 요건 정해진 값, 요것도 정해진 값, 여기도 오메가가 정해지면 정해진 값, 그러니까 여기는 컨스턴트가 되죠. 네, 그래서 OS 반경이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그 원형의 형태로 S가 회전을 하고, 그 일정한 상대 위치에 매스 센터가 있어서 같이 싱크로너스 모션으로 돌아가는 형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적인 위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페이지로 결정이 되는데, 자, 우리가
탄젠트를 한번 그려보면 탄젠트 파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여기는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요만큼만 창을 씌워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탄젠트 파이가 이제 플러스의 값이고요. 이제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고 요 2분의 파이 지점에서는 이 플러스이던 값이 마이너스 값으로 갑자기 바뀌죠. 이런 상황이 요 식에서 이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탄젠트 파이가 플러스가 나오려면 여기가 요 값은 항상 플러스니까 요 분모가 이제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작아야 되겠죠. 요 경우는 그리고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커지면 저 분모가 마이너스가 돼서 요 탄젠트 파이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지나가는 2분의 파이는 오메가가 오메가 n과 같은 지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고 요 방금 기조에 따라서 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작고 2분의 파이고 2분의 파이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싱크로너스 모션으로 회전을 할 건데 우리가 이렇게 OS 이렇게 벡터가 있어서 S는 이제 이 반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C는 어디 있냐면 오메가가 오메가 n보다 작을 경우는 요 파이가 이제 예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진 포인트 여기는 C가 이렇게 직각으로 돼서 이 상태로 이제 회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둔각일 때는 이렇게 C가 돼서 이 상태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싱크로너스 모션일 때 우리가 등방성 스프링 상수를 가정을 했을 때는 이와 같이 이제 운동 방정식을 다 기술을 할 수가 있고 이 매그니튜드와 페이즈의 관계를 다 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성이고요. 이제 축의 방향에 따라서 스프링 상수가 달라지고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댐핑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1번, 요 식을 2번이라고 놨을 때 요 식에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식, 2번식 이렇게 있는데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고 요 진폭은
이제 댐핑이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t는 x 오메가 분의 xt, 사인 오메가 t는 y 오메가 분의 yt. 이 두 개를 묶으면 코사인 제곱 오메가 t에다가 사인 제곱 오메가 t를 더하면 1이 되니까 정리해보면 네, 이렇게 돼서 엘립스 이퀘이션이 나왔네요. 타원 방정식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 여기가 y면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가 x, 여기가 y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탄젠트 세타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분의 y 탄젠트 오메가 t,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시컨트의 제곱이 나오고 세타 다시 나오고 분수 형태니까 분모 제곱을 해준 다음에 이제 분자 한번 미분, 분모 곱하고 빼기 분자에다 분모 미분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시컨트 제곱은 다시 넘어가서 역수로 가니까 코사인 제곱으로 가니까 코사인은 이렇게 돼서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x제곱은 이렇게 상쇄가 될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이 분모는 항상 양수죠. 다 양수의 곱을 더한 거니까 분모는 항상 여기는 양수가 나오고요. 분자는 x, y가 남고 여기 오메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오메가는 우리가 처음에 이 가진해 줬던 각속도이니까 요게 요 반시계 방향이 이제 카운터 클락와이즈가 우리가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카운트 클락와이즈가 플러스라면 이제 분모는 플러스니까 요 분자의 부호에 따라서 요 세타의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혹시 앞에 1번 케이스처럼 이렇게 케이스를 좀 나눠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방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케이스를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요 오메가의 부호의 크기에 따라서 저 XY, 요 XY의 이제 부호가 달라지죠. 그러면 그 XY 두 개를 곱했을 때 요 XY의 부호가 이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거에 따라서 세타 닷의 부호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5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축의 중심점이 이제 회전을 할 건데 이렇게 매스 센터가 이제 상대적으로 위치를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매스 센터가 S 지점을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 거죠. 이렇게 오메가로 돕니다. 그러면 이제 세타 닷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여기서 중요한 게 XY의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그러면 세타 닷은 오메가가 이제 플러스라고 놓으면 여기는 플러스, 세타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타 닷이 요 방향으로 돌고 여기는 반대, 여기도 같은 방향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요 지점을 이제 요 지점의 경계들을 보면 이렇게 경계 지점이 두 군데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메가가 오메가 nx이거나 오메가가 오메가 ny이거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이 지점에서는 이제 공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진이 발생하는 지점의 주파수를 크리티컬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제 피해야 되는 영역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댐핑 개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이 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점은 빨리 지나가거나 아니면 되도록 멀리 떨어지는 지점에서 운전점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케이스로 오늘 봤고요. 이러한 축에 디스크가 달린 형태로 회전을 하는 홀링 모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이 기술이 되고 이렇게 진동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